안녕하세요, 마리앤리입니다. 오늘은 바느질 입문자를 위한 재봉틀 기능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봉틀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또 막연하게 무섭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재봉틀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기능 교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할 미싱은 자노메 780DC라는 디지털 미싱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고민이, 걱정이 많잖아요. 를 재워놓고 늦은 시간에 바느질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용하고 진동이 적은 디지털 미싱으로 기능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이 제품은 90만 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싱 기능적인 부분은 자노메 사이트에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완전 입문자, 초급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보이는 5가지 버튼 사용법과 그 다음에 윗실, 밑실, 장착하는 방법, 그 다음 노루발 5가지 사용법과 직선, 지그재그에 해당하는 땀폭, 땀길이 변경, 자수 패턴으로 장식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싱은 전기선 있는 쪽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검은색으로 있는데 이렇게 번호를 켜주시면 되고, 이동을 하거나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혹시 노루발을 장착하는 경우 이제 움직임 사이에 나도 모르게 스타트 버튼을 눌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끄고 미실을 장착하거나 노루발을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싱은 구조적으로 밑실과 윗실이 서로 교차하면서 땀을 이뤄요. 밑실은 부갈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용 틀에 윗실을 감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손으로 감는 건 아니고 기계로 자동으로 감아서 넣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밑실을 먼저 감아 볼게요. 윗실을 넣고 실패 마금으로 여유분 없이 끝까지 넣어주신 다음, 실은 여기 지금 그림으로 밑실 감을 때 어떤 방향으로 실을 넣어라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그림을 참고해서 실을 걸어 보겠습니다. 실이 지금 여기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느슨하게 감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잡아서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당겨주시고, 그 다음 기둥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팽팽하도록 실을 당겨서 잡아주신 다음에 은색 기둥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럼 여기 표시창에 밑실 감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내용이 바뀌죠. 끝을 잡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짧게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기고 나면 정지, 그다음 이제 헛돌지 않을 거니까 여유분 없이 끝까지 잘라주시고요. 얘는 미싱의 속도가 얘 회전하는 속도랑 같기 때문에 일단 가장 고속으로 해서 밑실을 감아주세요. 이 흰색으로 보이는 마금이 있어요. 여기 닿을 때까지 감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겼으면 다시 원위치, 여기 커터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실을 끊어주시면 돼요. 그럼 밑실 감기가 끝났습니다. 실을 걸 때 실선으로 숫자와 같이 화살표가 있어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근데 4번의 이 실체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끝까지 속으로 쏙 들어와서 턴해서 5번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1번, 2번. 그리고 실이 이렇게 힘없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좀 팽팽하게 유지할 거면 실 끝을 한번 위쪽에서 잡아주고 팽팽한 상태에서, 그럼 이쪽 실체기 속으로 쏙 쉽게 들어가니까 지금 4번의 지점이 여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거는 곳은 없고 바로 이쪽으로 5번, 그다음에 여기 왼쪽 6번 뒤에서 앞으로 실을 걸어주시면 돼요. 지금 바늘 끝에 보면 앞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바늘 구멍 속으로 실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동 실기이라는 게 있어요. 끝까지 내려주고 여기 왼쪽 삼각대에 걸어서 바늘 앞으로. 근데 이 실은 뒤쪽으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잡으면 끊어져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따라갈 준비를 하고 왼손으로 천천히 올리면서 오른손 놔버리시면 돼요. 뒤쪽으로 마저 고리를 빼서 통과될 수 있게 해주시면 윗실 장착 끝입니다.
원단을 고정시켜주는, 노루발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뒤쪽에 있는 풀리가 있어요. 얘가 무거우니까 상 떨어질 수 있어서 가운데 손으로 받쳐서 올렸다 내렸다. 실제 여기 보이진 않지만 윗실의 장력판이 얘를 올리면 열리고 내리면 닫혀요. 근데 혹시 뭐 큰 노루발을 장착하거나 두꺼운 원단을 넣는 경우 이 폭이 좀 좁아서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1단으로 고정이 되고 그 위쪽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좀 더 줘서 임의로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노루발이란 거를 제가 익혀볼 건데요. 가장 많이 쓰고 기본이 되는 거, 이 5가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작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제작이 가능 한 노루발들이에요. 지금 가족용의 가장 큰 장점은 원터치형의 노루발들을 사용할 수 있다. 공업용은 노루발 교체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원터치 홀더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매번 나사를 풀러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겠죠. 지금 저희가 쓸 5가지 노루발 중에 여기 앞쪽에 보이는 솔이 달린 노루발 있죠? 이거는 여기 C라고 써져 있고요. 이거는 오버럭 할 때 쓰는 노루발이에요. 얘는 G라고 써져 있고 가운데에 그 검은색 마금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단뜨기 할 때 쓰는 노루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O 노루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링에 가려져 가지고 O가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오른쪽에 검은색 마금으로 또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직선 시접 노루발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세틴 노루발. F고 투명하죠. 그래서 자수를 놓을 때 자수가 지나가는 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아래쪽이 약간 오목해요. 그래서 세틴으로 채워지는 실이 눌리지 않도록 그 자수의 볼륨감을 유지시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건 A 노루발, 평노루발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침판에 보이는 이 타원형의 범위와 A 이 뚫려있는 범위가 같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선택하더라도 바늘이 부러지는 상황은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전용의 어떤 기능들, 특장점은 없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고요. 내가 패턴을 선택했는데 어떤 노루발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면 A를 선택해서 기본으로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링이 여기 측면에서 보이는, 왼쪽에서 보이는 홈 속으로 들어가서 고정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저희 C라고 읽었잖아요. 그럼 그 읽은 C로 읽은 그 방향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뒤집지 말고 G라고 읽었으면 그 방향 그대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노루발 장착해 볼게요. 노루발은 왼손으로 앞뒤를 잡고 바닥에 내려요. 근데 혹시 이게 잘 안 들어간다면 저희 위쪽으로 공간을 좀 더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더 임의로 올려서 아래쪽 공간을 확보하고 천천히 내리면서 노루발을 들어서 맞추진 않고 오른손 홀더가 내려오면서 지점을 맞춰줄 거예요. 올렸을 때 노루발이 따라 올라가면 장착을 정확히 한 거고요. 그다음 뒤쪽에 검은색 버튼 보이시죠? 눌러서 해지. 이렇게. 그럼 이번에 G 노루발 들어가면서 바닥에 내려오는 상태에서 오른손이 천천히 내려오고 높이차를 줄여가면서 그 지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뒤에 검은색 눌러서 해지. 이거 역시도 노루발을 왼손으로 잡고 천천히 내리면서 그 지점 맞춰주고 뒤에 검은색 눌러서 해지. 어렵지 않죠? 지금 이렇게 노루발을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이 내 손 때문에 좀 시야가 가려지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노루발의 앞뒤를 잡은 상태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장착을 다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A. 됐습니다. 지금 노루발 장착을 하고 나면 이 실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바늘에서 나온 실을 윗실이라 그래요. 그리고 밑실은 저희 2번에서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사절 미싱은 밑실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늘에서 나온 윗실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은 기본적으로 노루발, 대부분 이제 앞쪽에 어딘가는 뚫려 있으니까 그 뚫려 있는 곳으로 해서 노루발 밑으로 해서 뒤로 정리. 앞쪽에 있으면 좀 지저분하게 엉키면서 같이 박음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미리 지금처럼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장착이에요. 장착은 끝났고요. 직선밖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원단의 많은 쪽, 내가 이걸로 작품을 만든다. 그럼 많은 쪽이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은 쪽이 미싱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바늘 끝으로 시선을 내려서
노루발을 원단을 맞추고 노루발을 내려요. 그러면 지금 바늘 밑으로 이렇게 원단이 있죠. 바늘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은 여기 바늘 상하 버튼이라고 가위 버튼 옆에 있어요. 짧게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한 번 누르면 올라가고 한 번 누르면 내려가고, 근데 같은 자리에서만 움직이진 않고 한 땀 한 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소량으로 뭐 2땀 3땀만 가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지점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지,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갈 때는 시작. 일단 속도를 좀 줄이고, 이 속도 레버는 하면서 조절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오른손 엄지를 이용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으로 밀거나 하지 않아도 밑에 있는 톱니가 원단을 가지고 가면서 바느질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박음질 위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 왼손으로 지금 원단은 노루발 앞쪽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지 않은 이상 다치진 않아요. 이렇게 노루발 앞에서 면에 붙여서만 손은 이동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끝까지 와서 정지.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끊게 되면 우리가 올이 풀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손바느질에서의 매듭처럼 실이 끊기는 시작과 끝에는 꼭 여기는 유턴 표시, 대바퀴 버튼으로 그쪽을 겹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느질은 묶어서 하는 매듭이라면 미싱에서는 겹쳐서 올이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의 매듭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길게 사용하지 않도록 누르는 동안에만 진행을 하게 되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눌러서 대략 1cm 한 3땀 정도만 가면 손 떼시면 돼요. 그래서 바늘이 3땀, 하나, 둘, 셋 가면 손 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위 버튼. 가위 버튼을 누르는 경우 굳이 바늘을 올리지 않아도 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을 올리고 가위가 지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가위를 눌러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절이 되고 나면 뒤쪽으로 빼서 해제하시면 돼요. 실끝은 항상 이렇게 바짝 잘라버리시고요. 사절 미싱의 장점은 뒤쪽에 실이 짧게 모여있으니까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 또 윗실이 나와 있겠잖아요. 이것만 뒤쪽으로 미리 정리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되바퀴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실이 끊기는 처음에도 매듭, 그다음 끝도 매듭, 그래서 겹치는 매듭으로 직선바퀴를 해보겠습니다. 바늘 기준으로 대략 1cm 정도 뒤쪽에 공간을 남겨놨어요. 이 정도 남죠. 그럼 그거는 대바퀴 버튼으로 끝까지 가고, 그 다음 다시 시작. 그럼 그 1cm 정도만큼이 겹쳐서 매듭이 되는 거. 매듭은 길게 하면 틀어지고 튼튼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품을 완성했을 때 시작과 끝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튼튼하게 해야지. 그럼 길게가 아니라 짧게 차라리 여러 번 겹침을 좀 더 넣어주면 됩니다. 하는 동안에 이제 끝날 때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정지. 근데 혹시 미리 멈췄다면 부족한 땀은 바늘 상하 버튼으로 끝까지 채워주고 대바퀴 3땀 가는 거 보고 1cm 이내까지만 하고 사절. 회전이 정확히 다 되면 그때 노루발 들고 뒤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실이 끊기는 데는 무조건 대바퀴 매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이 땀이 여러 땀으로 이제 직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한 땀 한 땀 한 땀의 길이를 저희는 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땀 길이를 혹시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는 2.4, 여기 점점점 그림으로 점점 길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땀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미싱의 기본 세팅 값은 2.4였고요. 저는 4.0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미싱 같은 경우는 중간에 건너뛰는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4.0에서 3.5, 3.0. 그래서 3점대 밑으로는 0.2 단위로 이렇게 건너뛰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3.6, 3.7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이 안 되겠죠. 4.0으로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볼게요. 대바퀴 시작.
왼손은 노루발 가까이에서 원단을 잡아주고, 지금 땀 길이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같은 속도라도 좀 빨라졌어요. 끝에 오면 부족한 땀은 바늘 상하 버튼, 대박기 버튼으로 셋 땀, 그 다음에 가위. 회전이 끝나면 노루발 들고 뒤쪽으로 회지. 지금 혹시 보이실까요? 땀 길이가 굉장히 한 2배 가까이 이제 길어졌고요. 이렇게 긴 땀 길이는 저희가 가방 둘레 마지막 상침을 한다든지 그쪽에 보이는 박음질 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세로값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했던 패턴은 여기 보면 01번 지금 직선이 중심에 있는 거. 그럼 여기 보이는 이 패턴들 사용이 다 가능하겠죠. 그대로 눌러서 패턴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패턴에서는 어떤 노루발을 쓰면 되는지까지 같이 안내를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 노루발을 장착하셔도 돼요.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패턴만 선택하면 사용할 노루발들이 안내가 된다는 점. 20번까지는 눌러서 선택이 돼요. 근데 20번 이후의 숫자, 지금 여기 보면 차트판에 80번까지의 자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번 이후는 여기 있는 플러스로 넘어가야 된다는 점. 길게 눌러서 멀리 간다든지. 핑이 20번까지만 이제 되니까 80번까지 선택을 할 때 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올 때는 이렇게 눌러서 바로 20번 이하는 눌러서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직선을 배워봤죠. 그럼 직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1cm, 0.7, 그 다음 2mm인데요. 먼저 합봉을 할 때 쓰는 1cm를 먼저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5 노루발을 사용할 거고요. 노루발 교체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확장 테이블이 이게 접는, 다리가 이렇게 접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눌려서 아니면 이렇게 움직임으로 이렇게 접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 5 노루발을 끼웠고, 저는 패턴 01번을 선택했어요. 1번. 여기 있는 노루발은 오른쪽의 마금, 이 검은색 마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검은색 마금과 원단의 세로 부분을 맞춰서 박음질을 하시면 선을 긋지 않아도 일정한 간격의 박음질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노루발로는 0.5cm의 간격, 0.7cm의 간격, 1cm의 간격, 세 가지의 간격으로 박음질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검은색 마금이기 때문에 이 마금이 노루발 위로 올라가게 사용을 하거나 딱 밀착하지 않고 간격이 생기거나 하면 일정한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패턴 번호 1번 0.7 박음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대박기, 그 다음 시작.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만 봐주시면 돼요. 바늘 보지 않고 지금 맞춰줘야 돼. 부분. 흔들림이 이제 여러 겹이 되면 이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최대한 끝까지 와서 정지. 대박기 1cm 이내만. 가위 버튼 눌러서 해지.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는데도 원단 끝과 일정한 간격으로 박음질이 됐습니다. 그럼 1cm 하려면 패턴 4번 선택, 그 다음 노루발은 그대로 5노루발 사용할 거고요. 좀 차이점을 보이게 저는 같은 위치에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대박기, 그 다음 시작. 속도를 조금만 더 내볼게요. 사실 초급분들은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빠른 속도를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끝까지 오면 정지. 대박기, 가위. 이렇게 5노루발을 사용해서 패턴만 바꿔가면서 두 가지의 박음질을 해봤어요. 이거는 바지통을 만드는 게 엽선 합봉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를 만드는 박음질을 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mm라고 얘기하는 우리 가까운 박음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저희가 G노루발을 쓸 거예요. G노루발은 O노루발과 어떤 게 다르냐, 가이드가 가운데 중심점으로 왔어요. 장애물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가까이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에 밀착을 하고 보는 것처럼 가까이 가이드에 똑같이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가운데 있는 만큼 왼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오른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교체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G노루발 장착했고 그 가운데 있는 가이드에 맞춰서 원단을 놓습니다. 패턴은 그대로 04번인 경우면 왼쪽으로 박음질이 돼요. 이렇게 똑같이 대박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바늘과 가이드의 간격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특히 앞쪽에서 더 잘 봐주고 움직임이 바깥으로 탈출하지 않도록 왼손으로 잘 잡아주셔야 돼요. 최대한 끝까지 오면 정지, 대박기, 살짝. 이렇게. 대부분 처음 미싱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박는 걸 가장 어려워하세요. 어떤 기준점이 없이는. 근데 G노루발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박음질이 잘 됩니다. 이런 박음질은 바이어스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머니를 달거나 아니면 그 저희 면나베 둘레를 봉제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직선은 2개의 노루발로 거의 사용이 가능하겠죠. 2개의 노루발을 잘 익혀주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땀 길이, 아까 제가 배웠잖아요. 땀 폭이라고 얘기하는 좌우값을 변경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해볼게요. 노루발은 A 장착하겠습니다. 저는 지그재그 패턴을 선택할 거예요. 패턴 7번. 지금 7번을 선택했더니 땀 길이는 1.5. 세로 값을 얘기하겠죠. 그럼 가로, 지그재그 가로의 크기는 지금 3.0. 그러면 변경 없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역시 똑같이 되받기도 해줘야겠죠. 정지하고 되받기. 이렇게. 가위.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럼 가로값을 더 길게 하고 싶다면 여기는 지그재그가 점점 커지는 이 그림 밑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780DC 미싱에서는 최대 가로값은 7.0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최대값으로 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대받기. 확실히 커졌죠. 끝나면 정지 누르고 대받기. 대받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따라온 이 실들은 다 잘라버리셔도 돼요. 여기 보는 3.0과 7.0 가로 차이 보이시죠? 지그재그는 장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임시 고정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직선으로 임시 고정을 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하는 건 2장, 3장 여러 겹이 같이 박혔을 때 밀리는 현상이 덜하도록 지그재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초급에서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땀폭은 가로, 땀 길이는 세로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버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버럭은 여기 보이는 C노루발. 여기 보면 C노루발은 솔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버럭이라는 게 끝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리 풀리지 말라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시접 쪽에 지저분한 먼지들이 같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바늘을 청소해주면서 좀 깔끔하게 박음질이 되도록 끝쪽에 박음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오노루발처럼 검은색 마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금을 기준으로 해서 또 똑같이 박음질 할 거예요. 지금 오버럭 패턴은 저희 몇 번이냐? 9번. 근데 9번을 선택하면 여기 C노루발이 나오기도 해요. 굳이 꼭 외우지 않아도 편리하게 패턴만 선택하면 노루발이 자동으로 안내를 해준다. 9번 이 오버럭 스티치는 자수용으로도 쓸 수 있고 오버럭의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뒤로 가는 대박기가 아니라 깔끔한 그 자리에서 대박기, 우리가 매듭을 짓는 것처럼 그 자리를 좀 뭉치게 해서 깔끔하게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바늘을 꽂고 시작. 4번 그 자리에서 찍고 진행을 해요. 세로는 지금 여기 검은색 마금에 맞춰서 지금 놨습니다. 끝날 때는 매듭을 지으면서 끝내야겠잖아요. 그래서 정지를 누르지 않고 대박기 버튼으로 끝내시면 돼요. 그럼 대박기를 짧게 눌렀고 뒤로 가는 대박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매듭을 짓고 지금처럼 멈췄어요. 가위. 이렇게.
그래서 꼭 이 삼각형의 뿔이 원단 끝에 걸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면 위치가 정확한 거예요. 오버로 갈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F 노루발로 장식 스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수를 이제 선택을 해보아요. 근데 실제 보는 거랑 놓는 거랑 또 실색이랑 원단색이랑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막상 덜 예쁘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꼭 내가 재단을 하고 남은 조각으로 선택한 패턴을 테스트해보고 작품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을 선택할 거냐? 60번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길게 눌러서 60으로 갑니다. 됐어요. 다른 설정값은 따로 만지지 않아요. 바늘 꼽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면 똑같이 되받기 길게 눌러서 하잖아요. 근데 아까쯤에 우리 오버로 가면서 해본 것처럼 자수 장식은 타트 안에 되받기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매듭 뒤로 가진 않고 그 자리에서 찍는 매듭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 이제 자수를 그만해야지 그러면 정지 누르지 않고 지금 오버를 했을 때랑 방법은 동일해요. 되받기 버튼 짧게 눌러서 끝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매듭 짓는 거 정지까지 됐죠? 그 다음 사자 끝났어요. 이렇게 예쁘게 자수가 나집니다. 너무 예쁜데요? 먼저 다른 거 또 한번 하나를 더 선택해 볼래요. 이거 이쁘더라고. 46번 똑같이 바로 시작. 그럼 제가 되받기 하면서 하니까 자수는 이렇게 좀 세팅으로 이렇게 채우는 게 많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더 내셔도 돼요. 그래서 그만해야지 그러면 여기 뉴턴 표시 짧게 자수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수 패턴의 이 별무늬처럼 보이는 십자 정도만 그리다 말아버렸거든요. 패턴까지 정확히 마무리가 지어야 여기 이렇게 예쁘겠잖아요. 중간에 끊김이 없이. 이 동그라미는 자수 완성 버튼이라 그래요. 즉시 끝낸다면 되받기로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되받기로 끝내겠지만 좀만 그리다 말아버렸기 때문에 패턴까지 정확하게 예쁘게 마무리를 짓고 싶다면 여기 있는 자수 완성 버튼을 눌러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좀 잘 보이는 패턴을 선택해서 자수 완성으로 한번 끝내볼게요. 패턴은 57번 선택을 하고 시작. 되받기 하지 말고 패턴까지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자수 완성 버튼을 짧게 눌러요. 그럼 지금 바로 끝나지 않고 패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하고 되받기 그 다음 정지할 거예요. 이렇게 눌러만 놓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쁘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는 58번을 할래요. 시작. 지금 놓고 있을 때 저는 자수 완성 눌러놓고 마무리 되는 거 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내가 자수 장식을 할 거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시작과 끝이 노출된다면 자수 완성 버튼으로 끝내고 원단 끝에서 끝까지 난 자수를 끝까지 다 놓을 거야. 시접까지 다 들어갈 거야 라면 원단 최대한 끝까지 온 상태에서 되받기 버튼 짧게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수 패턴까지 모두 해보았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썸머리를 해볼게요. 노루발 장착은 원터치로 노루발을 들어서 꼽는 건 아니고 홀더가 내려와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이는 5개의 버튼 우리가 배운 대로 시작 정지는 짧게 눌러 쓰시면 되고 하나의 버튼으로 사용되는 거 되받기 이거는 매듭의 역할을 하는 거고 길게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길게라고 얘기하는 게 뭐 2cm, 3cm가 돼버리면 완성했을 때 결과물이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1cm 이내에서만 해주는 걸 권장하고요. 튼튼하게 할 거면 여러 번 그 부위를 좀 겹치도록 해주시면 돼요. 얘는 자수 완성, 자수할 때 주로 쓰고 좀 과정이 높아지면 꼬운 직선에서의 매듭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추후에 또
바로 작품을 실제 만들면서 이거는 그렇게 응용되는 건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얘는 바늘 상하 버튼, 바늘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소량으로 갈 때, 한 땀 두 땀을 수동으로 갈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얘는 가위 버튼, 짧게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누르면 이렇게 회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윙 하고. 그러니까 그 회전의 그 소리가 끝나면 그때 노루발 들어서 뒤쪽으로 좀 힘있게 좀 잡아당기시면 실이 깔끔하게 끊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속도 조절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거. 저속으로 하고 페달을 혹시 꼽는다면 가장 최대치가 저속이 될 거예요. 디지털 미싱 같은 경우는 시작 정지로도 되고 페달로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두 손이 좀 자유롭고 싶다, 이제 페달이 더 익숙하다라면 페달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버튼으로 사용을 하는 게 미싱은 훨씬 조용해요. 심야 미싱을 쓸 때는 버튼을 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좌식에서 미싱을 하는 경우에도 버튼이 더 편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내 생활 습관에 뭐 환경에 따라서 그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미싱 사용법을 익혀보았는데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도 좀 어색하고, 또 기계를 익힌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또 모든 작품에서 오늘 배워본 노루발들을 기본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루발 교체가 처음에 좀 귀찮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전용 노루발을 사용했을 때 그 정확함과 속도의 차이는 확연히 느껴지실 겁니다. 입문자 코스의 초급 바느질은 또 바느질의 습관을 함께 길러지는 시기인 만큼 오늘 설명한 정석의 방법들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재봉틀로 작품 만들기 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